한 여성이 풀이 나부끼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 왼쪽을 바라보는 양산을 쓴 여인입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풀은 다양한 작품 속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폐에서도 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만원권 앞면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신사임당 초상의 옆을 들여다보면 포도 그림과 초충도가 겹쳐져 있습니다. 묵포도도와 초충도 수병 중 가지 그림입니다. 이처럼 풀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마주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풀은 인류에게 있어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풀과 풀에 얽힌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풀은 줄기가 연하고 물기가 많아 나무처럼 단단한 성질을 이루지 않는 식물을 말합니다. 풀은 보통 한 해살이 풀, 두 해살이 풀, 여러 해살이 풀로 나뉘고 종류도 수천 종 이상입니다. 서식지도 각양각색입니다. 논과 밭, 연못 가장자리와 습지, 산기슭과 나무 밑, 심지어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까지 풀은 어디에서나 자라고 피어납니다. 이러한 풀들은 각자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뿌리 풀은 덩굴이 땅 위를 기는 달 같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고, 댕댕이 덩굴은 단단하고 질긴 풀이라 하여 단단하다의 순우리말인 댕댕하다에서 따와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령은 동물의 발을 낚아채는 풀, 동염해진 풀이라는 뜻이고, 인동덩굴은 겨울을 이겨내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 인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신설아는 서양에서 온 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 자주 사용된 풀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윤두서의 집신삼기 그림을 보면 한 남성이 짚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 짚을 꼬아서 집신을 만드는 거죠. 짚은 이삭을 떨어낸 줄기와 잎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벼를 추수하고 이삭을 떨어내면 나오는 짚으로 집신이나 설피, 멱신을 만들거나 초립, 초가집 지붕을 엮는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부들부들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부들로는 부채나 방석, 항아리를 일 때 쓰는 뙬이나 비 올 때 입는 도롱이를 만들고, 신라시대부터 쓰였던 모시로는 시원한 여름옷이나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했죠. 모시로 만든 종이는 질겨서 돈의 재료로 썼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공예 작물인 왕골로는 바닥을 까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왕골은 토양 적응력이 뛰어난 한해살이 풀로 이것을 이용해 자리를 짜는 모습은 김홍도의 작품 중 하나인 자리짜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는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거친 것부터 여러 무늬를 놓아 꾸민 고급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우리 삶 속 풀의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동덩굴은 당나라풍의 덩굴무늬라는 뜻의 당초무늬라는 식물 모양의 장식무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 인동무늬 인동덩굴 문양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게다레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많은 매체에서도 게다레에 취한 고양이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지요. 일본에서는 먹으면 힘을 내서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하여 마따따비로 불립니다. 속담에서도 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고초려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그의 초가집에 3번 찾아간 일에서 유래된 속담으로 뛰어난 인재를 얻으려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후죽순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로 죽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나무밭 죽순은 비 온 후 쑥쑥 자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순과 관련 있는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효심이 지극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맹종읍죽에 유래가 된 효자 맹종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 효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맹종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풀들은 옛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령은 결초보온에 얽힌 춘추전국 시대의 옛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에게 젊은 후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들 윗과에게 내가 죽으면 계모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죽게 되자 그녀를 함께 무덤에 순장시켜달라 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평소에 말했던 유언에 따라 계모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후 그가 진나라의 장수가 되어 적과 싸우게 되었을 때 계모 아버지의 혼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묶어 넘어뜨려 아들이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계모의 아버지가 묶은 풀이 바로 그령입니다. 그령 잎은 부드럽지만 줄기는 질겨서 밟혀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댕댕이 덩굴에는 천하장사로 유명한 중국의 장수 항우와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항우도 댕댕이 덩굴에 걸려 넘어진다는, 항우처럼 힘이 센 천하장사여도 방심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세력을 가진 항우가 자만하여 결국 자신보다 세력이 약했던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 유방에게 패배하게 되었던 것처럼요. 따라서 연약해 보이지만 단단한 댕댕이 덩굴처럼 겉보기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깔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풀들을 생각해보며 함께 모시로 풀꽃을 만들어 봅시다. 집기틀에 3칸 간격을 두고 그 양 끝에 나무봉을 끼워주세요. 적셔둔 모시 끝과 봉 한쪽을 함께 잡고 나무봉 2개를 둥글게 감아주세요. 남은 모시의 끝은 모시 사이에 끼워 넣어주세요. 제공된 모시는 나무 틀에 모두 감아주세요. 면실을 준비합니다. 나무봉에 감겨있는 모시의 중앙을 단단히 한 번 감아서 2번 묶어주세요. 집기틀에 감겨있는 모시를 빼주세요. 남은 실 2가닥 중 한 가닥에 구슬을 꿰어주세요. 구슬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잘 놓은 뒤 구슬 반대편으로 모시를 뒤집어 2번 묶어주세요. 구슬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단단히 당겨서 묶어줍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둥글게 접힌 모시의 양옆 가운데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이때 모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딱 중앙을 잘라주세요. 잘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모시의 중앙을 잘라주세요. 이때도 중앙을 확인한 뒤 잘라줍니다.
잘리지 않은 모시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잘라주세요. 구슬이 보이는 부분 반대쪽으로 모시를 반 접어줍니다. 구슬 부분을 손으로 잘 눌러 잡고 반달 모양으로 접힌 모시를 빗으로 빗어줍니다. 이때 모시가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눌러서 빗어주세요. 모시를 뒤집어서도 빗어줍니다. 구슬이 있는 쪽으로 반을 다시 접어주세요. 구슬이 모시 안으로 들어가게 반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으로 모시 끝을 골고루 비벼줍니다. 모시 끝이 흐트러지면 실의 매듭 부분을 잡아주세요. 모시를 가운데로 잘 모아주며 꽃 모양을 잡아줍니다. 끈 때문에 갈라진 부분이 있다면 양쪽 모시 가닥끼리 꼬아가면서 고정해줍니다. 고무밴드를 준비하고 완성된 모시 풀꽃을 올려주세요. 밴드의 중앙 부분에 올려줍니다. 모시 풀꽃과 밴드를 뒤집어서 남은 면실로 2번 단단히 묶어줍니다. 고무밴드의 끝을 양면 테이프로 붙였을 땐 핸드폰 스트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없으신 분들은 고무밴드의 2줄을 함께 잡고 돌려서 묶어주세요. 모시 풀꽃이 완성되었습니다.